일단은 우리 프린터물 보시면 되고요. 엑셀을 실행하시면 돼요. 자, 우리 사용자 증의 함수는 찾아보기 하셔가지고 실로 가시면 엑셀 교재 기출 보충 자료 올라가시면 돼요. 거기에 계산 작업 사용자 증의 함수 넣으시면 되고요. 어저께 제가 들어가는 경로 정도까지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코드를 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여러분들, 퍼블릭 펑크션 FM 지급 금액, 관계 수납 금액이 있고, 네모 박스한 엔드 펑크션이 있죠? 자, 이것은 첫 줄만 치면 밑에 명령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사용자 정의함수 만드는 방법. 일단은 개발 로고 탭에 가서, 여기 보면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삽입 가서 모듈. 그 모듈이 생긴댔죠? 여기에 첫 줄만 치고 엔터 치면 N 펑크션이 생깁니다. 그러면 일단 소문자로 치는 게 좋아요. 버버리 그대로 보고 치는 펑크션. 그다음에 FM 요건 사용자 증함수거든요. FM 지급 오타나 만듭니다. 지급 금액 갈로 열고 관계 콤마 수납 금액 치면 되죠. 이것을 나중에 인수로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타가 에라의 주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함수 맞는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인수 맞는지 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구문, 단일 if하고 다중 if, 셀렉트 케이스 부분을 알아보고.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 지급금액 계산식이 나와 있죠. 세 번째. 두 번째. 수납금액 곱하기 보상률인데 사실 밑에 관계가 붙도는 모일 경우 보상률은 50%랬죠. 그것 때문에 조건인 단일 if가 들어가거든요. 그 보상률을 구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단일 if 구문을 좀 설명드리면 비배에서 일단은 단일 if는 이 비주얼 베이직 구문입니다. if 다음에 띄어쓰기 꼭 하시고요. 조건을 만족할 때 띄우고 조건을 만족한다면 명령문이 실행될 부분. 이때 명령문 입력하는 순서가요. 변수인 사용자 정의함수가 먼저고 뒤에는 값이나 계산식이 옵니다. 그럼 요 값이 앞으로 넘겨주는 거죠. 여기에 저장되는 거예요. 이 함수 호출하면 저장된 값, 즉 계산된 결과값이 있겠죠. 그것을 엑셀로 반환시켜 줍니다. 이 지키는 거거든요. 요 순서로 가야 돼요. 요 순서로. 그다음에 else는 그 밖에는 여러분들 최종 명령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하가 처리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if로 시작했으면 종결은 end if로 끝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단일 if죠. 거기서 이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그 조건 보시면 관계가 붙도는 뭐가 돼 있지 않습니까? 또는 중간에 또는 뭐 이거나 이런 말이 들어가면 연산의 관계가 조건과 조건의 관계가 OR 관계가 되거든요. OR 연산자를 써요. 그래서 또 한 개는 형님 다음으로 이면서 이고 모두 그거 필요 똑같죠? 엔드 연산자를 쓰는 거죠. 그럼 쓰는 방법은 조건 두 개의 관계라면 1, 그 다음에 OR 넣어주시고 중간에 들어가요. 비도 있어요. 그리고 그 조건이 요런 식으로 적는 게 비비의 사용법에 엑셀은 OR이 앞에 가고 갈로 열고 조건 1, 2 넣었지만 그냥 중간에 들어가요. 동시 만족 관계는 연산자만 바뀌는 거죠. 요것만 잘 넣어주면 돼. 그래서 보통 단인이든지 다중이든지 OR 연산자가 많이 쓰이고 된다고 보통 이런 페이스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요 조건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조건 1이 관계가 부고 관계가 모인 경우를 넣을 거야. 그럼 이 문제는 여러분들 조건의 관계만 잘 기억하면 돼. 지우고. 그럼 어떤 패턴을 끄냐면 이 문제는 이런 패턴이에요. 조건, 큰 조건 요 안에 뭐가 들어가 조건 1, 2가 OR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요 자리에 여러분들 조건 1, 조건 2가 OR로 연결돼요. 큰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조건 1과 조건 2가 한 가지만 만족할 경우에도 약이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OR만 잘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한 가지 체크할 게 뭐냐면요. 퍼센트라는 기호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100분율 인식 못하니까 퍼센트는 입력하실 때 소수로 입력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50%를 곱할 거거든요. 50%라고 입력하면 안 되고, 이것을 0.5라고 입력을, 코드 짤 때. 퍼센트는 인식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조건 1과 조건 2가 한 가지라도 만족한다면 명령문은 나중에 계산식 수납금액 곱하기 0.5가 될 거고요.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밖에는 최종용 문제를 복사해서 갖다 붙입니다. 그때는 90%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구문을 한번 넣어보면 요거죠. 제일 처음에 if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 띄우고, 조건 1은 관계라는 인수거든요. 이거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이기 들어가야지 엑셀에 있는 관계의 셀 유수에서 요 인수를 찍을 거 아닙니까? 함수 쓸 때. 요 안에 관계라는 인수를 넣어줘야지만 엑셀에 있는 관계 데이터를 갖고 와서 비교값하고 비교를 하죠. 이렇게 꼭 넣어줘야 돼. 그셀 주소가 똑같죠. 엑셀까지는. 관계가 있고 분야 이거죠. 분은 문자니까 쌍따옴표. 비주얼 베이직도 쌍따옴표 쳐야 돼. 띄우고 OR 들어가고 관계가 있고 뭐냐 이거죠. 뭐를 채우면 되죠. 띄우고 된. 그럴 때 FM 지급 금액 여기는요. 이 변수 사용자 정의함수에는 뒤에 값을 받아쳐야 할 거예요. 이걸 계산식이 들어가죠. 수납 금액은 인수 선언돼 있기 때문에 엑셀에서 이 데이터를 갖고 와서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보상률을 우리가 직접 쳐야 되거든요. 곱하기 50%를 해주겠다 이거죠. 0점. 그래서 이 관계를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곱하기 50% 내는 거고요. else 그 밖에는 이 부분을 복사해서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0.9가 되죠. 종결은 and if. 여기 종결 이랑 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건이라고 보면 돼요. 조건이 1, 2가 5할 겁니다. 자, 그래서 총 몇 줄이냐면 5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빠져나오는 방법은 X. 그리고 대입할 때는 해당 H4셀에 두고 FX를 입력시켜. 그 다음에 만들었던 함수는 여기에 범주 선택에 사용자 정의하시면 돼요. FMC 급금액 선택해서 확인. 인수만 찍어주면 돼요. 관계 데이터 처음 주소, 이거 찍으면 안 되고, 데이터 처음 주소 찍어야 되지. 그 다음에 수납 금액도 이 주소 찍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여기 결과죠. 밑으로 자동 실행.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거죠. 뭐 에러 뜨면 식을 보시면 되죠. 여기 코드 짰던 게 요거죠. 요 밑에 제가 넣어놨으니까 이거 좀 지우고 할 때 언급할게요. 자, 실질적으로 이제 단일 if를 제가 넣어놨는데, 뭐, 이런 패턴인데요. 일단은
단일품 부분은 제가 원래대로 놔둬놨거든요. 자, 그것을 이제 대입하면 요거 늘어났죠, 지금. 그래서 요 말이 들어가면 두 개 정리해놨고, PBS는 OR이 중간에 들어간다. 그러면 요런 코드가 짜지죠. 확인해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출제여행 2는 사실 기본 패턴이에요. 왜냐면 카말급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뭐 기출 풀이반이 아니니까 너무 어려운 걸 하면 잘 못 따라하니까 조금 보통의 평범 문제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깔리게끔. 저는 두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 이로 해가지고 출제 유형 2번은 뭐 딴 것은 아닌데 셀렉트 케이스 구문을 이제 알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 문제 보면 할인액은 월브릭액 곱하기 할인율인데 그럼 왜 이런 것이 요 구문을 써야 되느냐 항상 조건이 나옵니다. 할인율은 인수로 선인이 안 돼 있고 여러분들 if나 셀렉트 케이스 구문에 의해서 그 결과를 조건을 검사해서 그 값을 그대로 대입하기 위해서 조건을 넣어서 갖고 올 거거든요. 그럼 할인율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월 불이익에 따라서 할인율 곱하는 게 달라진다. 그 말이죠. 그것을 셀렉트 케이스 구문으로 처리하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월 불이익이 20만 원 미만이면 2%까지가 첫 번째 경우. 즉 2%는 0.0이 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미만을 넣을 거거든요. 20만 원 미만이면 미만으로 가셔야 돼요. 20만 원 이상 30만 미만은 경계선이 30 미만인 경우가 두 번째 경우죠. 그럴 때는 3%를 곱할 거고 0.03. 그다음에 30만 원 이상이고 40만 원 미만이고 40만 원 미만으로 또 넣을 거예요. 경우의 수 세 번째로 4% 0.04 곱할 거고 근데 40만 원 이상은 그 이외의 경우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셀렉트 케이스 부분에서 K-셀스라는 부분, 그 밖에인 경우로 처리할 겁니다. 우리가 셀렉트 케이스 부분을 잘 모르잖아요, 지금. 그것을 좀 설명드리면, 자, 일단은 미만인 기준으로 조건을 입력하면 되고, 좀 이상으로 하고 싶은다면 4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3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20만 원 이상, 그 밖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미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쓰는 것은 여러분들 우선 본문 정렬점이거든요. 스레드 케이스 구문은 다중입하고 똑같아요. 언제 구문이 틀릴 수 있어. 이때 요 인수하고 누가 비교하냐면 이가 비교하는 거죠. 인수를 선택했을 경우인데 이 인수하고 비교값하고 비교해서 만약 얘가 이상을 썼어요. 뭐 100이라면 100 이상인 경우와 이점은 같다는 뜻입니다. 경우와 같다면 인수하고 이하고 비교해서 인수가 100 이상인 경우와 같다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야채는 여기 하나의 경우 첫 번째 경우죠. 이걸 복사해서 집어넣는 거죠. 두 번째 경우는 또 비교값 이하고 또 나옵니다. 200 이상이면 200 이상인 경우와 같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한 개의 경우, 두 번째 경우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if로 따지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쭉 가다가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는 케이스 엘스 꺼내야 되거든요. 그 밖의 경우라면 최종 윤율 들어가고 종결, and if 말고 and select. 이 구문이 기본 구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뭘 좀 아셔야 되냐면, 어, 우리가 비교값이 두 가지가 있죠. 비교값은 문자도 있을 수 있고 숫자도 있을 수 있고 날짜는 안 나오죠.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 시험은. 근데 비교현상 잡을 때 여러분 is라는 케이스 다음 is라는 명령을 있잖아요. 이 명령어는 특징이 비교 연산자 사용 시만 사용하시면 들어가면 그러면 이상, 이하 뭐 이런 게 다 비교산자죠.
이하, 미만, 초과. 이런 게 어디 들어간다? 요 앞에. 유효산자가 나왔을 경우, 이런 경우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여기에 비교값이랄게. 뭐, 숫자도 문자도 관계없습니다. 문자 같은 경우는 같다, 같지 않다, 두 가지 경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비교연산자를 만약에 쓰는 경우는 이즈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안 쓰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쓸 필요가 없죠. 이게 어떤 경우냐면, 초가 그 같지 않다. 같다라는 너는 비교연산자 중에서 너는 있거든, 같다. 같다라는 비교, 즉 같다라는 비교연산자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죠. 만약에 가와 같다면 할 때 케이스, 정자 적어보니 CAC, 케이스 is 이꼴로도 관계없어요. 가와 같다. 이렇게 넣어도 관계없는데 굳이 생략 가능한데 넣을 필요가 없죠. 근데 비근선자가 왔으니까 is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인수가 가인 경우와 같을 경우라면 같다가 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써는 것입니다. 케이스 다음에 너는 여러분들 같다는 생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연산자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즈도 올 이유가 없지. 이즈는 비동사한자 썼을 때 등장하는 거야. 근데 야를 안 쓴다면 야도 없어지는 거지. 야를 너를 넣고 싶다면 야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될 수는 없죠.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즈는 뒤에 비동사한자 오면 그냥 항상 따라 붙는 거예요. 명령.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없죠. 근데 쓸데없는 어떤 공부죠. 생략 가능한데. 안 넣으면 되지. 이가 안 들어가냐, 야가 안 들어가는 거지. 여기 같다. 숫자할 때는 케이스 다음에 여러분들 1과 같다는 그렇지. 그래서 같다는 승리할 수 있으니까 이제 명령어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안 들어갔어요? 자, 이런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제 명령어는 비교인사한테 썼을 때만 앞에 들어가더라. 두 번째는 뭐 아까 질문하셨지만 사이까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까지 나올 때는 여러분들 to 명령을 써야 돼요. 그럼 이즈가 사라지는 것이. 이즈가 쓸 이유가 없지. 투가 대신하면. 그러면 만약에 90부터 80부터 100 사이까지라면 80부터 80 이상 80부터 190 뭐 이것을 80에서 90 사이까지라고 많이 나왔다면 혹은 이것을 뭐 80 이상 90 미만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연산자 쓰면 되니까 연속 같은 경우 사이값인 경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 전이는 쉬워라 이거죠. 내가 들어가. 내가 대신할게. 그러면 80부터 90이 되는 거죠. 이즈는 어떻게 쓰인다? 비교현상자 어느 주에 이루어져요? 비교현상자가 없는데 쓸 이유가 없죠. 응? 그래서 이즈가 빠지는 거죠. 이런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 빼고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따라서 함수, 딴 함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left, right, mid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그거 빼고는 뭐 이렇게 넣으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문제에서는 이제 미만으로 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대입할 때 월 프리백이라는 것은 인수죠. 근데 요즘에 하기 전에 이 요즘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냐면 셀렉트 케이스 다음에 솔직한 인수가 안 들어가요. 인수 대신에 야가 논리적이니까 true가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야는 왜 들어가느냐? 여기서 뭔가가 논리적 식이 들어가요. 그 식의 결과가 true일 때야 같은 거죠. 요런 문제가 요즘 인기. 그래서 인수가 이렇게 딱 들어가는 이 문제 케이스가 아니고 여기 있는 값 비교해서 값이 true 값이 야와 같다면 이 명령은 true가 되는 거죠. 이게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들어간 문제가 최근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또 풀어보죠. 지금은 보통의 문제고 여기서는 월 그리기 있지.
그래서 월불입액 인수를 넣어준 거고, 요 값이 첫 번째 미만으로 갈 거죠. 케이스 이점에 현재 20만 원 미만인 경우와 같다면, FM 할인액에는 월불입액 곱하기 2%가 0.0입니다. 야가 첫 번째 여러분들 경우의 수라고 보면 돼요. 야를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되죠. 근데 뭐 바꾸면 돼요? 요 숫자 바꾸면 되잖아. 3천 미만인 경우는 약 0.01을 0.03. 또 갖다 붙이고, 또 서로 바꾸면 되죠. 4만 미만인 경우, 40만 원 미만인 경우는 그 다음에 0.04. 이것을 0.04로 바꾸면 돼요. 40만 원 이상인 경우는 KCLS 그 밖의 경우죠. 근데 KCLS인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else 케이스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KCLS. 그다음에 0.0. 그건 총급. 요겁니다. 야가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 그래서 솔직한 셀프 케이스 문제예요. 이렇게 쭉 입력을 할 건데요. 제일 처음에 하실 때 똑같습니다. FX 하기 전에 개발로 가서 비주얼 베이직. 그럼 이거는 우리 퍼블릭 펑크션 FN까지 똑같으니까 복사해서 이건 손대지 마시고요. 삽입 가서 모듈 한번 다시 올려서 모듈 2가 생기죠? 갖다 붙이. 뭐 뒤에 건 똑같으니까 할인액 이어서만 바꾸면 되죠. 할인액 발로 열고 월 불이력 이렇게 치면 되죠. 그다음에 여 안에 여러분들 코드 짜는 내용이 요것을 지금부터 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요것까지. 그래서 한 개 치고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속도가 빠르죠. 요거부터 스타트입니다. 쭉 이메일 여기서 좀 줄이면 다 보이겠죠? 야부터 시작입니다. 야가 이제 경우의 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그밖에. 그리고 닫고 대입하는 방법은 해당 H 사설에 가서 할인액, FM 할인액이죠. 선택 확인. 그리고 월브링만 찍으면 되죠. 밑으로 자동 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여러분들 출제형 3을 보시면요. 사용자 정의함수 3인데 여러분들 구분 코드와 총점을 인수로 받아서 제3부터 쭉 다 구하라 이거죠. 그러면 평가는 합계가, 사실 합계가 아니고 오타가 좀 있네요. 합계 지압 보고요. 총점이라 바꿉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그러면 합계가 350이 아니고 총점이 350이면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요. 자, 그래서 왜 총점 인수거든? 그러면 350 이상일 경우 A 등급. 첫 번째 조건이 이거죠. if에서. 300, 그 다음에, 350 이상의 조건이 이거야. 그 다음에 300 이상 조건이 그 외에는 C 등급이죠. 중요한 그 다음에 뭘 붙이라는 소리예요. 구분 코드 뒤에 두 글자. 구분 코드 뒤에 두 글자는 이거죠. 이걸 붙여라 이거지. 이 점수를 보니까 319점이니까 350은 이상은 아니고 300 이상이니까 B등급이 나오겠네. B등급 뒤에 나중에 결과가 요게 두 개 붙일 거니 B등급 6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오른쪽 기준에서 두 개를 추출하는 비주얼 베이직도 엑셀 함수 지원합니다. 라이트 쓰면 됩니다. 근데 VBS는 이제 셀 주수는 아니죠. 그죠? 인수가 되죠. 그러면 다중 if 구문인데 여러분들 라이트 함수는 여러분들 오타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라이트 함수하고 and 연산자와 같이 써야 되죠. 붙여야 되니까. 라이트 인수 콤마 숫자입니다. 여기는 성했던 인수, 구분 코드나 총점을 쓸 수가 있죠. 그다음 숫자는 우리 가져올 개수만큼 넣어주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and는 문자열 계란전자. 그러면 다중 if 구문은 제일 처음에 조건 1을 만족한다면 명령문 1. 그건 만족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할 때 조심할 것은 else가 들어가요.
if로 쓰면 안 되고 else if 또 다른 if죠. 그럴 때 조건이 된 조건을 만족한다면 야도 만족하지 않는다. 그럼 세 번째, 두 번째부터는 계속 else if야. 근데 뭐 요 부분은 요까지만 가니까 더 있다면 계속 가면 되죠. 예를 들어 더 있다면 조건 3 이런 식으로 넣으면.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는 여러분들 다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최종적으로 그 밖의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정도는 들기. 그래서 두 번째 if 넣을 때부터는 else if 넣는다만 조심하시면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이제 대입해 보면 총점이 350 이상이라면 그 말이죠. FL 평가에는 A 등급인데 중요한 것은 AND 쓴 이유가 구분 코드에서 두 개를 추출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요것이 불리는 것이. 그러면 AND는 야를 결합시키는 연산자죠. 의외로 복수해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때 조심할 것은 두 번째 또 칠 필요 없습니다. 복사할 시간에 갖다 붙이고 갖다 붙였을 때 else를 좀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00 바꾸고 야만 바꾸면 다른 거죠, 속도가. 어차피 시험은 시간 싸움인데, 그죠? 시험장 가면 45분이 금방 가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죠.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밖의 경우 else, C 등급, and, right. 뭐 이건 똑같으니까 이건 바꾸면 되겠어. 그 다음에 종결, and. 그래서 조건이 하나, 둘, 그 밖에. 크게 보면 조건 1이고요. 조건 2, 그 밖에 있는 종결은 and.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로 가다는 거죠. 자, 이렇게 코드를 짜면 되는 거. 그러면 똑같이 개발 로고 탭에 가서 비주얼 베이스. 뭐 이거 좀 복사할까요? FM까지는? 그리고 삽입 가서 모듈. 뭐 따로따로 다 넣습니다. FM 다음에 평가라고 하고, 발로 열고, 부분 코드, 콤마, 동점이지. 발로 닫고. 요 안에 이제 코드를 짜면 되겠죠? 요 코드를 짜면 되겠습니다. 자, 복사해서 그런 것밖에 없어요. 닫고. 그다음에 대입해 보면 FX 유닛 시간이네. 이제 이번에는 FM 평가죠. 선택하고 하니. 구분 코드 주소만 잘 찍으면 됩니다. 구분 코드. 필드는 끼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총점 주소를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확인. B등급 65가 나오죠. 밑표도 자동차.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출제 유형 4. 이게 이제 베이스를 기본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응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벗어나는 거 없으니까 응용은 잘 하시면 돼요. 그러면 출제용사는 if인데 비고는 비고는 돼 있죠. 영어 논술 상식이 모두 80 이상이면 영어의 0.4, 논술의 0.3, 상식의 0.3을 곱해서 그 곱했던 각각에 나온 결과값을 다 더할 거예요. 그럼 영어 곱하기 0.4 더하기 논술 곱하기 0.3 더하기 상식 곱하기 0.3. 그 말이죠. 그 뒤에는 빼기 상위권이라는 글자를 붙일 거고요. 그때 엔드 연산자가 들어갈 거고 그 외에는 빈칸이죠. 크게 보면 단일 형태입니다. 그죠? 그러면 단일인데 이제 조건 1, 조건 2, 조건 3 영어 논술 상식이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모든 건. 그럴 때 여러분들 엔드 연산자하고 이건 엔드 연산자, 이건 엔드 문자 결합했습니다. 이 두 개를 써요. 그럼 이 문제는 이 연산자를 쓰라는 말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요. 안 나온다면 뭐 엔드는 원래 나오면 되겠는데 이렇게 두 개를 써야 됩니다. 빈칸은 연달아 쌍따옴표 되고. 그럼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부문을 또 넣을 건데요. 그러면 단일 if 아닙니까?
그럼 if 나중에 하고. 자, 조건 1, 조건 2, 조건 3. 큰 조건이 총 3개가 AND 관계죠. 영어가 80 이상 조건이죠. 그 다음에 콤마가 AND지. 그 다음에, 논술이 80 이상인지 또 검사해줘요. 동시만족 관계를 보는 중. AND. 그 다음에, 상식이 80 이상. 띄우고, 땡. 그럴 때 처리할 명령문은 우리 사용자 정의함수 fm 비고에 저장해야 되죠. 거기에는 이꼴 여러분들 각각의 곱했던 값을 다 더할 거예요. 0.4 더하기. 그 다음에 논술 곱하기 0.3. 그 다음에 상식 곱하기 여러분들 0.3이죠. 자, 그러면 영어는 0.4고 논술과 상식 0.3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경우는 FM 비고에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연달아 쌍꺼풀을 들어. 빈셀, 종결어 등등. 어디가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엔드로 조건 1, 조건 2, 조건 3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또 코드 짜면 되겠죠? 그러면 개발로 가서 비주얼 베이직, 이거는 좀 복사 쓴다는 FN까지는 삽입 가서 모드 그리고 갖다 붙이기. FMD의 비고 발로 열고 영어 콤마 논술 콤마 상식. 내가 써보려고 종이하는 거죠. 뭐 자기 마음이지. 회사에서 자기 마음이죠. 스카마 1급을 잘 공부하신 신입사원들은 코드 다 짭니다. 기본적 코드 짜서 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로 자격증이 실무와 통하죠. 기초 접근 알기. 뭐, 그래서 요 안에 이제 코드를 짜면 되겠죠.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 그리고 갖다 붙이겠습니다. 닫고 대입해 보면 fx 그리고 우리가 그에 만들었던 fn 비고 있죠? 확인. 그리고 영어 찍고 논술 찍고 상식 찍으면 되겠죠. 확인. 밑으로 자동차. 이라면 결과가 빈셀이 3개 나왔다가 92.9 빈셀한 게 94.7 89.4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패턴 여러 개를 알아봤어. 일단은 7페이지부터 배열 수식 문제는 총 5회분을 내놨어요. 두 문제씩이니까. 그거 가지고 기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파일은 닫아버리고, 요번에는 그 계산 작업 배열 수식 되시면 되고, 지금 밑에 답안, 문제, 답안 이렇게 해놨거든요. 배열 수식 1로 하시거든요. 일단은 개념을 좀 먼저 잡고 시작할게요. 일단 배열 수식이 뭐냐부터 좀 알아보면. 자, 배열 수식은, 일단 시험에서는 두 문제가 나오고요. 배열 수식으로만 이루어진 문제. 그 다음에 일반 함수 안에 배열 수식이 포함되는 문제. 배열 함수도 들어가거든요. 뭐 프리컨시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도 잘 나와. 일단은 배열 수선의 이유는 빠릅니다. 실무에서는. 그래서 배열 수식의 어떤 틀을 알고 있으면 일반 함수 안 쓰고 이거 쓰거든요, 회사에서. 뭐, 쓸 줄 모르는 분들은 안 쓰겠죠, 그죠? 쓰는 분들은 이걸 써. 빠릅니다. 배열은 범위를 말하고요.
배열끼리 연산 기능을 사용해서 계산을 수행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조건이 개입되죠. 뭐, 조건을 개입해서 구하는 게 보통 실무에 있으는 거죠. 그리고 배열수식은 반드시 종결을 엔터가 아니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수식의 맨 앞과 맨 뒤가 그럼 중괄호 격분.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열수식을 쓸 때 배열수식 기호는 중괄호라는 기호는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안에 배열상수값이 들어가는 문제도 있거든요. 배열상수로 뭐 첫 번째로 큰 값, 두 번째 큰 값 할 때는 첫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큰 값, 이렇게 할 때 배열상수를 되게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배열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중괄호 기호 안에 넣어주면 이 값 세 개를 구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중괄호 의미는 배열, 수식에서는 기호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정리가 필요한데, 일단은 배열 수식은 공식이 큰 틀에 보면 다섯 가지니까, 다섯 가지면 배열 수식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 전에 이제 배열 수식 안에 어떤 함수가 개입되느냐를 잘 봐야 되는데, 가로가 참 중요해요. 가로 개수를 또 잘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가로의 공통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설명하면서 언급할 거고요. 일단은 배열 수식의 기본 정리. 어차피 시험에서는 조건이 개입됩니다. 조건과 조건의 관계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동시에 만족은 곱하기. 곱하기가 논리 곱 연산이라고 보니까 엔드 연산을 하더라고요. 곱하기 연산. 그래서 곱하기 하더라고요. 조건은 가로 묶음. 그리고 이런 관계 알겠습니까? 그럼 5월은 시험에 안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건 없고 5% 정도? 그래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 그런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건 논리 합의는 두 가지 연산했다는 거. 근데 보통 출판사 교재는 곱하기가 많거든요. 그죠? 곱하기는 n과 관계다라고만 아신다고. 네, 별수식 공식을 좀 설명드리면 계산 범위가 주어질 경우 여러분들 if를 쓰는 경우가 있고 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때 말고 문제 속에 적혀 있어 if를 쓰라 안 쓰라는. if를 사용하는 경우는 조건이 두 개라는 가정하에 함수명이 들어가고요. 이 말은 평균이면 에버리지, 합계면 썸, 몇 번째로 큰 값을 하지, 작은 값은 스몰, 뭐 최대 맥스 및 아주 많습니다. 들어가는 함수들이. 근데 함수명이 들어가고 괄호 열고 if를 쓰는 경우죠. if 다음에 이제 가로수를 좀 제가 포인트 잡을 건데요. if 다음에 괄호 두 번 열고 두 번을 꼭 닫아주자. 이 원칙은 저희의 원칙입니다. 출판사 저자본의 원칙은 그 사람의 원칙이고 제가 그 사람의 교수법을 따라갈 필요는 없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하면 이제 책의 가로수가 이제 안 맞으니까 이렇게 뭐 간혹 가다가 맞는 문제도 있지만은 어떤 교재는 뭐 세 번 닫는 교재도 있고 이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왜 책은 세 번 닫고 있으면 두번 닫습니까? 그럼 할 말이 없는 이유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라와야 되죠. 출판사 교재 답을 뺏겨서 수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교재 만드신 분들은 구성하는 교수법이고, 저만의 또 교수법이 있죠. 그죠? 예,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발표입니다. 두 번 열었으면 두 번 닫는다. 조건은 가로를 부릅니다. 계산 범위는 가로를 묻지 않고 그런 전제를 뒀을 때는 절대 가로수 때 에라 뜨지는 않습니다. 두 번 열고 두 번 닫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if가 쓰는 경우는요, 콤마 계산법입니다. 그 콤마를 찍은 이유가요. 이 조건 1과 조건 2가 동시로 만족한다는 소리는 true가 나왔을 때 한 경우입니까? 엔드 관계니까. 그럴 때 true가 되지 않습니까? 야가 t값이에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배열에서 조건하는 배열이 들어가거든요. 한 방에 검사할 수 있는 참조범위라는 걸 잡아요. 거기서 조건 1을 검사할 참조범위입니다. 조건 2를 검사할 참조를 잡아서 우리가 조건 입력법이 있거든요. 그럼 엑셀이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면
우리가 사용자 잡아주면 그 3개 정도 이렇게. 그러면 동시로 조건 1에서 비교가 없는 그 셀 주소가 들어가는데요. 그 아가 요 안에서 한 방에 자기 것을 그럼 true가 나왔어요. 야는 true, false, true가 나왔습니다. 검사는. 야는 이제 자기 게 아닌 거죠. 그럴 때 계산 범위를 따로 이제 잡는 거거든요. 그때 계산 범위를 또 잡겠죠. 그러면 요 계산 범위 안에 셀이 3개 정도만 예를 든다면 약 10이 있고 20이 있고 30이 있다 싶시다. 합계를 구한다면 그럼 동시로 만족하는 경우는 true 아닙니까? 그럴 때 이 행은 true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것만 이제 계산하는 거죠. 콤마 계산 범위, 콤마는 t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true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그러면 야 때문에 탈락. 야는 계산 안 하는 거지. 야는 동시만족 맞잖아요. 야를 인식하고 야하고 더하면 40이 출력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건. F값은 필기호에서 0을 씁니다. 0은 의미가 없는 이유가 인수로 들어가더라도 숫자 변동은 없어요. 그래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실기에 있습니다. 그게 안 넣는 거죠. 자, 그럴 때 사실 if 다음에 가로 두 번 여는 이유가 두 번째 가로는 조건 1의 가로거든요. 이 조건은 가로 묶고 있는 거죠. 계산 범위를만 가로 쓰고 싶으면 나는 쓰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쓰면 되죠. 또 못 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대신 저의 원칙하고 같았어. 세 번 닫히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두 번 열고 세 번 닫란 말이 없었는데 계산 범위를 가로로 안 묶고 세 번을 닫는다면 가로 수가 안 맞는 거죠. 그 에러가 뜨는 거죠. 왜 가로 수는 이 계산 범위를 안 묶었을 때는 두 번을 닫아준다. 이렇게 말했더만 무슨 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가로 여기 조건 가로 열었으니까 닫아주면 되는 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죠? 함수 가로는 여기 열었으면 이거 그냥 눌러봐도 알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망고 혼자서적이죠. 이렇게 짧을까요? 식이 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쌤의 말이 맞구나. 가로수를 틀린다고 쇠가 빠지죠. 시험에. 이것도 에러 걸리면 자꾸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시간 좀 아끼려면 무조건 두 번 열고 두 번 닫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콤마 이상은 그리고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여러분들 함수명이 들어가고 if 두 번 이게 함수명 다음에 가로 두 번 열고 한 번 닫는다. if를 안 쓸 때는 가로 우측부터 설명드리면요. 함수명 다음에 가로 두 번 열고 한 번 닫는다. 그리고 족보는 당연히 가로 묶는 게 원칙이고요. 계산 보면 가로 안 묶는댔죠. 근데 곱하기. 왜냐하면 콤마를 찍으면 안 돼. 그 이유가 이런 이유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요. 똑같은 경우인데 어떤 조건 1을 검사하고 조건 2를 검사할 범위 참고문을 잡았고 이 계산 범위를 합니다. 똑같이 10, 20, 30 이렇게 똑같이 해서 세 개만 예를 든다면 조건 1을 검사하면 만족하고 똑같이 TT가 나왔어요. 야는 만족하고 똑같이 벌써 true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동시로 만족하는 경우는 이 행과 이 행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10, 20, 30 있다면 모르고 10콤마를 찍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자, 그러면 TT일 때 곱하니까 true 곱하기 1 값이 1 곱하기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콤마를 찍었으면 야가 1이 나왔는데 콤마 10. 요것도 인수로 계산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야는 0이죠. 1 곱하기 0이니까 0,20이 되는 거지. 여기 이게 또 인수로 다 들어가. 콤마를 찍는 바람에. 그러면 아까 if 할 때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if 할 때는 야는 자기 할 일이 끝나서 사라지면 요것만 인식하는 거예요. if 들어갈 때는요. 근데 야는 이까지 다 들어가요. 그럼 1, 마지막 30이 되죠. 그럼 합계를 구한다면 이게 20, 30, 40, 30, 62가 나오는 거지. 콤마를 찍어버리면. 그래서, 그럼 곱하기 하면 왜 40이 나오는 겁니까? 1 곱하기 20. 인수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20이 나오는 거예요. 1 곱하기 0이죠? 0 곱하기 20이 되니까 야는 숫자로 계산 안 되죠. 0이 되니까.
그럼 1, 0, 20,0. 그냥 1 곱하기 3이니까 30이 되죠? 그럼 뭐 이것을 다 더한다면, 아니, 11이면 10. 이걸 다 더한다면 40이 되는 거예요. 딱 기억나면 되지. 야, 빼기 하는 거죠. 그럼 0에서 곱하기 수를 해봤자 0이 되니까 야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경우. 그래서 if가 없으면 곱하기고요. if가 있으면 콤마. 이게 공식 끝이에요. if 싫은 경우. 이것만 달라지는 거지. 조건은. 이 세 개가. 그리고 두 번 열었으면 한 번 닫는다. 그 다음에 이제 개수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인원수 개수. 그때는 if를 쓰는 경우는 콤마이고요. 반대 요거는 바뀌는 게 없잖아요.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곱하기 됩니다. 곱하기. 그러면 조건이 두 개일 때는 곱하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또 왜 곱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야는 콤마이라면 이 조건을 만족하면 1이 계속 누적되죠. 인수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럼 야를 살리면 인원수 3이 나오니까 3명 이런 식으로 개수를 구하는 거고 곱하기라는 이유는 이 조건을 만족해요. true, true. 그러면 true, true만 놨다도 이 곱하기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넣어도 관계없어요. 근데 한 개일 땐 꼭 넣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한 개일 때 어떤 경우냐면 어떤 조건 별수에서 조건을 검사해서 이를 그러면 true고 false고 true가 되잖아요.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는 true인 값은 하나, 둘,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sum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sum을 했을 때 갈라 인수로 별수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값은 야가 안 들어가면 true, false, true 이렇게 갖고 오는 거잖아요. 야는 썸은 수치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는데 야는 못 구하죠. 0이 나오는데. 근데 곱하기를 해주면 야 곱하기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산을 하면 t가 1값을 인식하거든요. 1이 나오고 야는 곱하기 1을 하면 0 곱하기 1이니까 0이 나오고 야 곱하기 1을 하면 1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를 인수로 해서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딱 우리가 말들었죠. 곱하기를 해줘야지만 이 값으로 합계 계산할 때 수치를 계산할 수 있다 보니까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두 개가 안 나오죠. 야는 true, false, true는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말은 이 말하고 똑같죠. 풀기 전에 이 개념부터 아셔야 돼요. true가 문자 데이터는 알지 않습니까? 논리까지. 그럼 true, false, true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이 제어가 나왔다 칩시다. 곱하기를 안 했을 경우 그러면 야를 인수로 다 갖고 올 거 아닙니까? 썸을 쓴다면. 그러면 인수가 이렇게 나올 거고, 처음에. 그 다음에, 처음 두 번째 이렇게 나올 거고, 세 번째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뼈가 2가 나옵니까? 0이 나오지. 그래서 곱하기 1을 해줘야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을 면에서 곱하기라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곱하기 1이니까, 그러면 1, 0, 1이 나오죠? 이거 더하면, 더해볼까요? 이거 더하면 두 개가 맞네. 이 개수가 딱 맞대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if가 없는 경우는 개수 구할 때는 조건이 하나인 경우 꼭 해줘야 돼. 두 개면 할 필요 없는 거야. 알아서 t가 곱하면 1이 되니까. 이걸 개수를 세우겠어. 넣어줘도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식 따지면 5개라고 보는데 여러분들 요 5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3번은 배열주에 사용되는 조건 입력법을 일단은 한 방에 조건을 검사요. 이게 배열이거든요. 요 안에서 이 아가 여기로 가서 지 것을 한 방에 찾는 거죠. 그게 어떤 원리냐면 이런 원리 알겠습니까? 요것을 항상 배열주식은 주소가 안 들어가고 범위가 들어가요. 야, 한 방에 자격을 찾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 안에 제가 랜덤으로 A, B, C, A, B, C라고 할게요. A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배열주식에서 이 시각을 우리가 어떻게 시각하냐면 요게 이 참조 범위에서 여러분들 물론 보정을 할 거거든요. A를 찾겠다. 원래 주소 찍혀야 되지만 직접 치겠습니다. 이러면 컨트롤 쉬프트 엔터 치면 일일이 검사하고 한 방에 검사가 되는 거죠. 제가 컨트롤 엔터 쳤거든요. 여기 배열 수식 기호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요 값으로
요게 관련된 계산 범위나 기술하면 콤마 1이나 곱하기 1이겠죠? 그 true인 것만 야가 가서 계산을 하더라 이거죠. 한 번만에 끝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참조 범위가 들어갑니다. 이 참조 범위는 이 셀 주소하는 데이터 조건을 넣었을 때 야가 검사를 범위라고 봅니다. 이런 식의 기본들. 그다음 두 번째는 참조 범위 들어가고요. 비교산자, 비교값을 직접 숫자나 문자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요즘에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직접 칠 수도 있어요. 중소 대신에. 세 번째는 일반 함수를 사용해서 참조 범위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어떤 경우냐면 부분적 데이터를 추출해서 쓸 경우. 레프트, 만약 왼쪽에서 나는 만약에 두 개까지만 갖고 와서 새로운 참조 범위를 만들어 줘야지만 요게 있는 데이터가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잡아주면 이 데이터 못 찾아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 A001, B001, C001 있어요. 이러면 A, B, C 자체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나는 이 안에서 A만 찾겠다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에러 뜨겠죠? 우리가 단순하게 이걸 잡고 물론 고정하겠지만 A를 찾겠다 하면 이거 A가 있습니까? 그럼 이 참조 범위에서 야가 가서 A인 것을 주로 검수하는 거죠. 한 방에. 그러면 야가 A는 있는데 친구들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엑셀이 나 못 찾겠다. 사용자 보고라죠 아, 옆에 있는 친구 좀 보내도 이거죠. 이것만 추출해 주세요. 그 내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야가 못 찾는 소리예요. A와 같은 게 없잖아. A 공금이지. 이거 이거와 같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해보고 다 폴스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하는 방법이 이제 함수 쓴 다음에 레프트를 쓸 수밖에 없죠. 그럼 레프트 함수는 일반 함수에서는 셀 주소, 콤마 숫자인데요. 배열 수식은 다 배열이 한 방인 거야. 물론 식에서 보존입니다. 콤마 왼쪽에서 한 개만 추출하면 요까지만 본다면 이것만 이제 추출된 거죠. 요거만. 그러면 이게 새로운 참조 범위라고 보면 돼요. 부분적 데이터 추출해놨죠? 그러고 이제 엑셀 보고 자 만들어놨으니까 A를 찾아라 해서 A를 넣어놨어요. 그럼 엑셀이 아 A 이제 있구나라고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아까하고 완전 달라요. 찾죠. 그럴 때 쓰는 게 세 번째.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기본 베이스로 나옵니다, 시험. 음. 함수 가지고 추출해서 야가 찾는 경우. 그냥 찾는 경우. 그 다음에 4번은 참조 범위 잡고 조건을 검사합니다. 비교산자 일반 함수 결과값을 구해서 야가 가서 찾는 거죠.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네 가지의 조건 입력 순서 항상 앞에는 다 뭐가 들어간다? 참조 범위. 배열이 들어간다. 그래서 배열주지. 그리고 5번은 배열수에 사용되는 조건 범위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참조 범위는 조건을 검사할 범위 꼭 잡히고요. 식에서. 계산 범위가 주어질 경우는 계산 범위 꼭 제시하죠. 이 두 범위는 항상 참여는 항상 고정입니다. 왜냐면 딴 표에서 잡거든요. 여기서 구할 건데 다른 표를 가지고 여기서 구할 거거든요. 자동 처리. 야가 밀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보죠. 계산 범위는 무조건이라기보다는 주로 절대 참조인데 혼합 참조 쓸 때가 있어요. 핵만 보죠. 계산 범위에서는 혼합 참조를 사용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옆에 또 다른 어떤 계산할 범위가 주어질 경우가 있어요. 구할값이. 그때는 옆으로 당겼을 때 핵만 고정하고 열은 풀어주면 야도 구하고 야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혼합 참조성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혼합 참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고를 때 써먹는 거고요. 제가 셀 주소 할 때 셀 주소는 왼쪽 셀 주소 조건이 이렇게 표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면 주로 이게 입력된 것은 조건 1이고요. 이게 위는 조건 2입니다. 여기에서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오른쪽으로 당겼다가 내려오는 경우가 보통의 시험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왼쪽으로 당겼을 때 오른쪽이죠. 그때 요 주소는 따로 만드니까 여기 열이 들어가 있거든요. 영어가. 열은 변하면 그러니까 열만 보정인 거야. 위쪽은 밑으로 당겼을 때하고 밑으로 밀리면 안 되거든요. 딱 행하는 거죠. 혼합 참 좋습니다. 그래서 주로 조건이 두 개인 경우는 왼쪽과 위쪽이 있을 경우는요. 왼쪽 셀 주소는 열만 보정인 거예요. 위쪽 셀 주소를 찍는 경우는 자동 처리할 때입니다. 요거는 전제 조건이 셀 주소. 왼쪽하고 위쪽을 찍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자동 채우기 시에 그때는 왼쪽은 열만 고정, 위쪽은 혼합 참조세가 되는데요. 핵만 고정. 여기 늘 쓰입니다. 핵만 고정. 이거는 이제 단축키로는 F4키 한 세 번 정도. 야는 두 번입니다. 어떻게 보냐면 위쪽 셀 왼쪽 헷갈리면 야구 베이스를 보면 홈 베이스 1루수, 2루수, 3루수죠. 그럼 2루수는 위에 있으니까 F4키 두 번. 3루수는 왼쪽에 있으니까 F4키 세 번. 항상 이렇게 당겼다가 내려오는 문제 있죠. 이런 문제는 왼쪽은 열만 보정, 위쪽은 백만 보정해야 되거든요. 항상 이런 주소로 가야 돼요. 그래서 출판화 교재는 옆으로 안 당겨도 이렇게 미리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왼쪽과 위쪽 찍을 때 신경 쓰기 싫으면 이렇게 해놔거든요. 사실. 뭐 이걸 당기든 안 당기든. 그래서 출판사 교재는 이렇게 많이 적어놨어요.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이런 경우만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미리 그냥 이렇게 해놓어 관계없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배열 출력에서 족보 인터는 무슨 별입니다. 그리고 종결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입니다. 요거만 총 6개죠. 요거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속에서 지금은 긴가민가 하실 건데요. 문제를 잠시 만 그러면 우선 프린터 보시면 올라갈까요? 자, 프린트 요구하기 표 1을 이용해냈죠. 표 1을 사용해서 어디서 구할 거냐면 표 2에서 구할 여기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야는 이 노란색 박스 결과값을 다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문제 보면 성별 요구입니다. M, W 조건이죠. 남자, 여자거든요. 성별로 순위 나오는데 1, 2, 3은 조건에 쓰는 주소는 아니에요. 야는 문제 보면 스몰이 나왔죠. 스몰에서 쓰는 K가 아니에요. 첫 번째로 작은 값, 두 번째로 작은 값, 세 번째로 작은 값. 남자는 거 중에서. 그러면 조건을 먼저 체크해드리면 일단은 일반 함수 공식도 설명드리면 스몰은 범위 콤마 K입니다. 범위에서 K 번째 작은 값이거든요. 그다음에 레프트는 왼쪽 기준에서 숫자만 추출이죠. 이게 일반 함수 공식이에요. 그러면 성별이 조건 1이죠. 레프트 써가지고 함수 레프트 나온 이유가요. 우리 표일에서 성별을 써볼 건데 성별은 여러분들 프린트 보시면 코드의 첫 번째 코드 선수 코드거든요. 코드의 첫 번째 자리가 요 M이면 남자고 W 여자라는 소리거든요. 이것을 추출해서 조건으로 쓰라. 그런 식으로 이용. 그러면 그냥 참조본을 이렇게 잡으면 우리가 나중에 이 주소를 찍을 거거든요. 그럼 M이 이 참조 범위에 가서 M을 찾으려면 없죠. 네, 아까 똑같죠? 한 개만 추출해 주세요. 이거죠. 이때 새로운 참조 범위를 만들어 놔야 돼. 한 개의 추적 값으로 만들어 놔야지만 가서 M인 것을 찾죠. 그때 쓰는 게 left. 그럼 조건 1에서 쓰는 게 left 함수를 사용해서 부분적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이런 범위는 새로운 참조 범위를 만들어 준다고 보면 돼요. 기존의 참조 범위 쓰면 못 찾으니까
그럴 때 항상 참조 범위는 절대 참조.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식을 넣기 때문에 옆으로 당겼다가 밑으로 내릴 거거든요. 그럴 때 이 주소 잡았던 것은 밀리면 안 되니까 항상 보셔입니다. 그래서 절대 참조. 그리고 계산 범위는 여러분들 기록을 계산하는 거죠. 기록 범위가 계산 범위. 밑에 보니까 if를 쓰는 경우죠. 그러면 이제 공식을 설명드리면 함수명 쓰면 함수명 쓰면 나왔죠. if를 쓰는 경우는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계산 번 두 번을 닫아야 되지만은 야가 왜 들어간 겁니까? 만약 두 번을 이렇게 닫아버리면 뭐가 발생하냐면 서버가 낮으면요. 조건을 만족하는 계산 범위만 따로 야가 추출했어요. 골라가지고 이렇게. 그래놓고 끝낸 게 아니죠.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 그러면 요 데이터 숫자값 중에서 스몰은 인수가 한 개 되는 거거든요. 야가 들어가죠. 그러면 요까지 외놓으면 추출한 걸로 끝나는 거죠. 다음 명령이 없잖아요. 그럼 엑셀이 사용자한테 물어봅니다. 요 중에서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까요? 빨리 명령어 넣어주세요. 그 말입니다. 이까지 끝내보면 에러 되죠. K가 없으니까. 그래서 스몰이나 라지는요, K가 들어갈 인수가 없다 보니까 한 번만 닫고 콤마 K 값 넣어주고 닫아줘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이 구했던 요 범위에서 내가 1을 넣으면 첫 번째 큰 값을 딱 갖고 있는 거지. 야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공식. 스몰은 if 다음에 발로 두 번 열고 계산 범위 다음에 원래 두 번 닫는 거지만은 한 번 닫고 K를 넣어주고 마지막 발을 닫아야 돼요. 이 공식입니다. 자, 그럼 K는 무엇을 어떤 주소를 찍어서 쓸 거냐? 이 주소는 첫 번째로 작은 값, 두 번째로 작은 값, 세 번째로 작은 값을 남자인 것 중에서 구할 겁니다. 기록을 써. 그러면 이게 수식, 공식. 그러면 자동 채우기 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옆으로 당겼다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왼쪽은 무조건 열만 거죠. 위쪽은 밑으로 밀리면 안 되니까 흑만 거리입니다. F4키 3번, 양 2번. 자, 그러면 말로써 한번 넣어보면요. 요거죠. 우리가 요것은 면에서 서머를 쓰고요. 발로 열고 if 다음에 발로 두 번 열고 레프트 함수가 들어갑니다. 선수 코드 범위 잡고 무조건 고정. 콤마 왼쪽에 상계죠. 요 가로는 레프트 가로입니다. 그러면 한 개만 추출해 놨겠죠. 그리고 이걸 왼쪽 셀 주소, 위쪽 셀 주소죠. 지금 뭐 절친 M으로 돼 있죠. 그것이 여기 와서 찾겠다 이거죠. 이게 조건 1이에요. 그럼 조건 1이 끝났으니까 발로 닫아줘야지. 요거는 레프트 가로입니다. 그리고 콤마 계산 범위죠. 기록 범위에서 여러분들 찾는 거 아닙니까? 몇 번째로 컴값, 콤마, K 자리에 왼쪽 셀 줄거요. 첫 번째로 자른 거. 두 번째, 요것을 K 값을 써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혼합 참조를 쓸 건데 왼쪽은 F4키 두 번, 기록 범위는 고정입니다. 절대 참조. 참조 범위와 계산 범위는 고정. 콤마 왼쪽인 K 값을 하는 왼쪽 주소는 열만 고정돼야 되죠. 땡길 때 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돼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왼쪽 은 F4키 3번, 위쪽은 F4키 2번. 이게 답이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넣으시고 함수는 스몰이죠. 스몰. 가로 열렸죠. if 다음에 가로 그건 열고 조건 레프트 들어갑니다. 참조 범위를 새롭게 만들어주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어디서 선수 코드 범위에서 야는 고정. 다음식 때문에 콤마 1이죠. 발로다. 요까지가 새로운 참조 범위만 나오겠죠. 그럼 내가 범위를 만들어 놨으니까 네가 와서 네거 찾아라 이거죠. 같은 거, 너는 관계죠. 위쪽 수준.
위쪽 주소는 F4키 두 방 행만 보이죠. 가로다. 요 가로는 조건일 가로가 끝난 겁니다. 콤마 계산범위 if 있으면 콤마 계산범위죠. 기록 범위에서 찾을 것이죠. 기록 범위가 계산 범위. 야도 고정입니다. 그리고 갈로를 원래는 두 번 닫지만 한 번 닫고 콤마는 몇 번째로 작은 값, 여기 찍어야 되는데 가려졌을 경우는 위에 거 찍고 아래 방향키 내려오면 주소가 바뀌죠. H3은 열만 고정, F4키 세번 3루수죠. 왜냐하면 이렇게 땡길 거 아닙니까? 요 주소는 이렇게 따라오면 안 되잖아. 나는 내리가 내려야 되지. 오른쪽으로 변하면 되잖아. 오른쪽이 움직이지 마. 위는 밑으로 내려오지 마. 병아리지. 땡기게 할게. 그리고 갈로를 닫고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그리고 밑으로 당겼다가 놓고 옆으로 이렇게 당겨도 되고요. 옆으로 당겼다가 열하면 됐어요. 방향은 이렇게 하도 되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도 돼요. 이하고 정답이죠. 그러니까 한 방에 구하는 거죠. 2시 45분. 남자 인도 중에서 첫 번째로 기록이 제일 빠른 사람은 기록이 요거. 여자입니다. 자, 10으로는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고정 우리 별수식에서는 주소 형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참조 범위 고정입니다. 계산 범위 옆에 깎고 하는 거 아니고 고정. 위쪽은 두 번, 왼쪽은 세 번. 행만 고정. 야는 열만 고정. 왜? 자동 채우기 때문에. 이것들. 식은 요겁니다. 식은 요건데 컨트롤 시프트 엔터 쳐도 키가 먹지 않는 경우는 왜 그러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엔터를 쳐도 여러분들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온다. 이유는 식은 맞다는 전자에 나는 입력기가 잘못 설정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 밑에 보면 가짜 옆에 한자 돼 있죠. 요거 눌리면 작업 표시를 제일 오른쪽에 한국에서 한컴 입력기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가 있어요. 아이폰은 아래 한자가 한컴 입력기고 한자 돼 있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한국어 입력기예요. 요걸로 돼 있어야 돼요. 이걸로 돼 있어야지만 컨트롤 시프트 엔터 키가 먹어.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까요? 제가 모르고 어떤 키를 눌려가지고 하가 한컴 입력기로 만약에 모르고 변경됐다. 바꿔볼까 이렇게. 그리고 제가 다시 야를 치우고 요거만 한 개 나눈 거 칠게. 가서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 똑같이 칩니다. 보세요. 아무래도 안 먹어요. 이러면 갑자기 이제 시험 쉴 때 갑자기 흥분을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 밑에 보면 한글 입력기로 돼 있다 보니까 이 키가 안 먹거든. 그러면 한국어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바꿔볼까, 제가? 바꿨을 때 다시 가서 컨트롤 시프트 눌러치기가 잘 먹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처음에 시험장 가면 학원에서 이런 경우가 없이 공부하셨다가 시험장에 드는 경우 생기면 갑자기 당황합니다. 미리 알고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야는 한글 입력되어 있기 때문이죠. 한국어가. 이 바로 밑에 뭐 눌려보면 이거죠. 한글 입력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입력기로 설정됩니다. 그러면 야를 다시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에 눌려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이 한국어. 그래서 마이크로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되어 있어요.
입력기로 변경하고 컨트롤 쉬프트 치 먹어요. 그래서 안 먹는 경우죠. 요거 같이 알아보시고. 치면, 답이 됩니다. 입력기 때, 입력기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는 요걸 돼 있다면 안 되고, 나를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된다. 그죠? 변경을 해서,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나왔다면 다음 거 넘어갑니다. 2번 문제인데요. 표일을 이용해서 기록 내 줄 거 놓고요. 키워드입니다. 기록 내라는 것은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란 걸 어떤 시냐면 지금 함수 보시면 뭐 성과 if 쓰는 거 알겠습니까? if 들어가는 경우죠. 기록내는 기록 범위에서 어디에서 여기 3시간 안에 들어오는 어디서 찾을 겁니까? 기록 여러분들 여기서 찾으죠. 여기서 요 참조 범위에서 뭘 할 거냐면 3시간 안에 들어왔는지를 그 들어온 인원수를 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보면 끝에 인원수를 구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곱하기 1이냐, 콤마 1이냐, if가 있으면 콤마 1이고, if가 없으면 곱하기 1입니다. 조건이 두 개일 때는 생략하셨습니다. if가 없는 경우. 그럼 3시간이면 이 시간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냐? 안 가면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내라는 것은 이걸 쓰는 거죠. 3시간 이내니까 시간은 3시간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3시간부터?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야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면 여러분들 기록 관련은 작은 기 속도가 그 기록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하 쓴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럼 조건일은 이제 뭐 할까요? 기록 내니까 기록 범위 잡고 그다음에 고정하고 이하교 놓고 이 주소를 적는 거지. 이하 조건 1입니다. 그리고 if 쓰는 경우 아닙니까? 콤마일이죠. 그러면 개수관이니까 콤마일인데 공식은 이래야 되는 거죠. 썸 다음에 가로 열고 if나 가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콤마일이죠. 야 공식 무엇을 말로 대입하게 되는 거죠. 기록 내니까 썸 해놓고 if 다음에 기록 범위가 참조 범위. 배열 수식의 조건 입력법은 아까 기초 6개 있자 7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참조 범위 비교 예산자 셀주소 이 기본 패턴이죠.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이하 위쪽 3시간 찍혀있던 데이터가 여기로 가겠죠? 3시간 이하인 셀만 한 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나죠. 그리고 찾았던 거기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만족하는 행에 대해서 콤마 1은 카운트 올리겠다는 소리예요. 점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if가 있으면 콤마 1이죠. 개수 구할 때. 그리고 두 번 열었기 때문에 두 번 닫습니다. 그리고 기록 범위 참조는 항상 고정입니다. 근데 위쪽 셀 주소 여러분들 출판사 보면 보통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출판사는 우리가 이거 주축고 상대 참조를 넣은 게 없어요. 야는 밑으로 땡겼을 때만 행만 고정이거든요. 그게 간혹가다 제가 요 I 부조 이꼴 뒤에 넣고 I 꼴 이렇게 해서 정답 처리하니까 수험생분들 많이 물어봐요. 출판사 교재는 I가 이거 구행이 이렇게 돼 있더라 이거죠. 달러 들어가고 구돼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시험에서는 I열이 보정이 안 됐는지를 보는 거지. 얘는 보여주는 않아요. 측정기는. 똑같아요. 근데 밑으로 당겼을 때는 얘는 행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냥 꼭 봐야 되죠. 고정이 돼 있었는지, 그죠? 그건가요? 상대나 혼합을 써도 관계없다. 이 주소에 대해서. 밑으로 당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 넣어도 돼. 넣어도 돼. F 쌓기 두 눌러도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을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그다음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요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I 구슬에 가서 는 함수 썸을 쓰겠죠. 요거 나올까? 여기 써야겠죠. 자, 너네 코썸. 그리고 갈로 여러분들 열고, if 다음에 갈로 요 열고. 조건이라냐를 검사할 참조 범위를 잡아줘야 되죠. 자, 이거 잡아놨으니까, 야, 이 3시간이 와서 이거 찾아내 거지. 그냥 고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위쪽 주소, 윗볼이 아니고 이하죠. 이하 놓고 위쪽 주소. 기록 내니까. 야, R8은 이렇게 F4키 2번 눌려도 관계없고, 상대 참조래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갈로 닫고, 조건 1이 끝났죠. if가 있으면 인원수 구할 때 개수죠. 콤마 1입니다. 콤마 1. 갈로 2번 닫아주면 항상 마지막 가로는 시커멓게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그럼 제가 키가 지금 안 먹고 있잖아, 보세요. 안 먹잖아요. 이왜 이래? 아, 이렇게 해놨구나, 모르고. 어떤 키를 건드렸을 때 이게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거 눌려가지고, 안 먹네. 마이크로소프트 입력키로 바꿀까요? 다시? 다시 가서 컨트롤 치니까 먹네. 옆으로 자동치. 그럼 결과적으로 얇은 당이 나올 때 땡기는 거죠. 그럼 3, 7, 12, 16이 옆에 답안 있죠? 열수씩 1 답안 이동하면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야 되죠. 연했던 단어가. 그러면 여러분들 정답 처리가 됩니다. 시험에서는 함수 다 쓰느냐? 그 다음에 고정 형식 보는 거죠. 보나 참조. 그것만 맞아떨어지면 맞다. 그러죠. 식으로 요거죠. 요 식이 이런 거죠.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은 옆에 밑에 별수식 이로 가볼까요? 요 문제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인데, 표 3을 이용해서 어디서 구할 거냐? 요것은 요 데이터를 사용해서 구할 부분은 여기서 구해요. 문제 보면 판매 구분과 품목을 이용해 냈죠. 왼쪽은 구분이고 위쪽은 여러분들 바지는 여기서 품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레프트 함수가 왜 나왔냐 이거죠. 야가 조건 1, 야가 조건 2로 갈게요. 뭐 1로 2로 이렇게 순서 바꿔도 관계없지만 왼쪽부터 조건 1로 가겠습니다. 근데 신상을 이제 여러분 찾으려고 우리가 참조 범위를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판매 구분을 그냥 그대로 잡아준다면 신상이 여기로 가서 찾지를 못해. 왜냐하면 야는 4개고 연 2개잖아. 그러니까 못 찾는 것이죠. 그래서 레프트 함수를 쓰는 이유가요. 요 왼쪽에서 여러분들 레프트, 라이트, 미드는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왼쪽에서 2개만 추천한 값을 만들어 놓고 야들 보고 야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들이 와서 이것을 찾으라. 이게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부분적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쓰는 함수가 레프트죠. 새로운 참조 범위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 여러분 레프트는 조건 1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조건 2는 이렇게 잡아줘도 되겠죠. 왜냐하면 얘들이 위에 있는 요 주소가 가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막바로 요거 말고 얘가 그대로 요 가서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결론은 뭘 구하는 거냐면 판매 건수죠. 이렇게 끝에 보니까 구분과 품목 별돼 있잖아요. 조건 힌트죠. 건수니까 if가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 콤마 1이고 if가 없으면 곱하기 1이거든요. 그냥 곱하기를 해줘야 돼. 뭐 조건이 2개일 때는 곱하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개일 때는 꼭 넣어줘야 되고.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게 이제 이거죠. 구분별이 조건 1로 가겠습니다. 왼쪽, 위쪽은 조건 1.
판매 건수니까 개수 관한 문제거든요. if가 없으니까 곱하기 1이 들어갈 거고, 공식부터 말씀드리면요. 합계함수 썸, 가로 두 번 열고 한 번 닫고. 아, 두 번 닫는 거 아닙니까? 두 번인데. 아, 조건 가로는 빼야 돼. 조건 가로를 제외하고 한 번 닫는 수이지, 조건 가로까지 붙여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원래는 곱하기 1을 넣어줘도 되는데, 생략할 수도 있다 이거죠. 조건 두 개일 때는. 그래서 안 넣어준 거죠. 이렇게. 그럼 조건 1은 위쪽부터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레프트, 위쪽이 왼쪽이죠. 왼쪽부터 한다면 판매 구분 범위에서 두 개를 추출해서요 하는 항상 고정입니다. 왼쪽 제일 주소는 우리가 오른쪽을 당겼다가 내리는 문제잖아요. 그럼 왼쪽은 F4키 3번, 위쪽은 2번. 열망고정, 행망고정이죠. 그리고 마지막 가로는 여러분들 종결가가 있습니까? 일단 두 번 열고 한 번 닫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답이에요. 한번 해보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제2 5셀에 가서 넣으시고, 자, 썸을 써볼까요? 갈로 두 번 열고, if가 없는 경우입니다. 레프트 쓰는 이유가, 레프트 왼쪽 같은 경우는 신상은 갈로 열고, 추출을 좀 해줘야 돼. 어디서? 판매 부분, 참조 부분에서. 야는 고정입니다. F4키 한 번이 콤마 두 개까지죠. 갈로다. 그 다음에 추출한 두 개 값을 새로운 참조 범위로 야가 찾게끔 쓰겠다 이거지. 그러면 항상 문자 데이터는 이퀄 관계 같은 걸 찾는 겁니다. 주소 찍고 F4키 세 번. 열만 고정 갈로다. 조건이 끝났죠. 곱하기 갈로 열고 조건이는 품목 범위 잡고 야도 고정입니다. 위쪽 주소 찍기 들면 제가 옆에 찍고 제가 옮길게요. 방향키 이렇게. 제2사인데 F4키 2번 행만 거죠. 갈로 닫고. 자, 마지막 가로는 두 번 열고 두 번 닫는 거죠. 마지막 가로는 시커멓게 끝나죠.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가 나오죠. 밑으로 당겼다가 놓고 옆으로 당기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것이 결과다 이거죠. 참조보면 항상 고정입니다. 나도 고정이었어. 왼쪽은 세 번, 위쪽은 두 번. 자, 이런 1번 문제가 아주 평범한 기초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기본 문제, 기초라기보다는 이런 패턴으로 간다. 그 다음에 2번 보면요. 이런 문제 요즘 잘 안 나오지만 한 개값만 구할 때는 참조 범위 혹은 계산 범위는 고정을 굳이 안 하도 돼. 왜? 자동 처리 안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건져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중요한, 뭐, 한 개밖에 안 구하는 거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하위 세 번째까지.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하위 몇 번째까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험 패턴은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중요한. 그럼 하위에서 세 번째 값을 구해서 하위가 나오면 서물이 나오고, 상위가 나오면 라지가 나오고, 세 번째까지는 이내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위 범위 썸을 써가지고 범위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값을? 이 값보다 하위 이 값까지 이내가 되려면 이게 하나 최대값이 되는 거죠. 하위로 따지면. 이 값보다는 같거나 작아야지만 하위 값이 되지. 상위가 나오면 이상을 써요. 까지가 나와. 이네. 그래서 이하 연산자를 쓴다는 게 중요합니다. 인 나오면 같다는 뜻이거든요. 의미는. 까지는 틀려요. 자, 추가적으로 라지는 상위 세 번째까지 나오는 세 번째 이내인지 이내 값만 찾겠다 이거거든요. 상위 값으로. 그때는 이 값 세 번째 구한값을 시작으로 같거나 커야지만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상을 씁니다.
이 두 가지 외워보시죠. 그러면 판매 수량 범위라고 보면 돼요. 판매 수량 요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판매 수량 범위가 여러분들 참조 범위. 요 안에서 판매 수량의 하위 세 번째 값을 구해서 일반 함수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면 요거만 따져볼 때 배열식 조건입력법이 참조범위 들어가고 비교 연산자 들어가고 일반 함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라지 함수, 스몰 함수.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 값을 구한 값 이하 값만 요 가서 그 숫자만 찾겠다 이거죠. 이 패턴이 네 번째 패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순서로 집어넣을 거고 계산 범위도 여러분들 판매 순환 범위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야의 평균. 그래서 끝에 평균을 계산하는 소리는 야의 평균. 그럼 판매 순환 범위 몇 번 쓰이냐면 참조 범위 한 번 쓰이고 서머를 할 때도 한 번 쓰이고 계산 범위 할 때도 쓰이고 세 번을 쓰는 거죠. 미리 복사해놓고 쓰기 가능합니다. 그러면 if가 있는 경우죠. 그 평균이니까 에버리지 함수면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두 번 더. if가 있으면 콤마 이상 범위죠. 이게 공식. 그러면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되죠. 에버리지 해놓고 if 다음에 판매 수량 두 번 열고 판매 수량 범위 잡고 자동 채우기 하는 문제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정을 하면 틀린 겁니까? 아, 틀리지 않습니다. 고정에 넣은 게 없어요. 그럼 고정할 필요는 없고 그걸 이해해놓고 야 미리 복사해놓고 쓰면 편하죠. 써멀 쓸 때도 범위 잡을 때 똑같은 야 범위죠. 갖다 붙이면 빠르죠.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겠다 이거죠. 그 값 비교했을 때 이하인 것만 요 판매 수량 참조 범위에서 이렇게 찾겠다 이거죠. 그리고 콤마 계산 범위도 똑같은 이 범위 행에 있는 똑같은 이 숫자 범위죠. 관계를 구하는 계산 범위. 그럼 한 번, 두 번, 세 번째 있죠. 그리고 두 번 열고 여기 이제 정답이 있는 거죠. 한번 해보면 자, 늘하시고 스몰 함수 말고 평균 에버리지죠. if를 쓰는 경우입니다. if 갈로를 두 번 열고 여러분 조건 1밖에 없죠. 참조 범위는 판매수량 범위를 잡아줘. 물론 고정을 해도 안 하도 됩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하 하기 전에 복사 좀 할까요? 그 다음에 뒤에 이하를 넣고 이제 스몰을 써야 되죠. 스몰. SM만 쳐도 나옵니다. 그러면 공식 어레이 콤마 K가 나오죠. 어레이는 배열입니다. 범위. 범위는 똑같은 범위 복수 갖다 붙이고 여기서 세 번째로 작은 값 발로가 그보다 미약값인지를 미약값만 찾기 때문에 조건 가로가 끝나는 거고요. 앞에는 스몰 가로가 끝나면 야가 조건이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 범위죠. 콤마 똑같이 판매수량 보면 되겠습니다. 발로 두 번 닫아줘. 두 번 열고 두 번 닫아.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거 나오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식입니다. 자, 확인해 보시고 맞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배열수식 3부터는요, 일반 함수 안에 배열수식이 들어가는 문제, 배열 함수나 해보면요, 표를 쓰라 이거죠. 그 다음에 부서별 업무 달성도의 평균인데 어디서 구할 거냐면 표 이러고 하고 밑에 옆에 있거든요. 요거죠. 업무 달성도 평균. 야는 밑으로만 당길 거잖아. 옆으로 당기는 경우는 없죠. 요거는 조건 때문에 쓸 주소지만 굳이 혼합 참조로 갈 필요는 없고 가고 싶으면 열만 고정해도 관계없다. 행은 풀려 있어야 돼. 그리고 업무 달성도의 평균이니까 야가 계산번호는 거죠. 그런데 이 자체로 끝나면 좀 쉬운 대열 수식이죠.
자, 요거 결실부터 먼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 배열 수식 일단 한번 해보고, 텍스트 함수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그거 좀 이따 보고. 자, 일단은 평균을 간단하게 한번 구해보면, 일단은 연해가지고요. 텍스트를 빼고, if가 들어간 경우죠. average AV만 쓰면 나옵니다.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 2번 열고. 자, 여러분들 부서별 조건 하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야는 이제 야 우리한테 엑셀이 요구하죠. 나 어디 가서 찾으면 됩니까? 내 것을. 네, 니는 여기 가서 찾아라. 우리 명령을 내야 돼. 그거는 표 1을 쓰라 했죠. 그 부서 요 데이터 중에서 요 데이터 가지고 구하는 거니까. 요게 부서명 중에서 엑셀이 관리부만 골라서 뭘 구할 거냐면 업무 달성도 평균을 구하라 라고 명령을 내릴 거거든요. 그럼 일단은 야 찾을 범위를 잡아줘야지 엑셀에 가서 찾죠, 그죠? 야는 고정이. 그러면 이꼴 같은 거 왼쪽 주소 찍고 제2사죠. 야를 나는 혼합 창조를 하고 싶은데 하면 F4키 세 번 눌러도 되고 그대로 둬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갈로 닫고. 자, 여기까지가 조건 1이 끝난 거죠. 그 다음에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하면 알겠습니까? 콤마. 업무 달성도의 평균이니까 업무 달성도가 계산 범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고정입니다.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계산 범위하고 참조 범위는 별개는 다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갈로를 2번 닫고. 이게 배열식 끝난 거거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쳤더만 68점이 나온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이 나온 점수가 뭐 소점 한 자리든 정수든 두 자리든 문제에서 텍스트 함수가 왜 등장했냐면요. 그 표시를 보시면 76.5가 나왔을 때는 뭐 첫째 자리가 표시하고 0이 나왔을 때도 첫째 자리까지 무조건 표시하라. 그 표시 형식이 제시되어 있죠. 유형사항은 일반 함수가 뭐냐면 텍스트 함수거든요. 이 함수가 등장하면 항상 문제 안에 형식이 주어져요. 뭐 뭘 붙여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식이 주어질 때는 항상 이 함수가 등장합니다. 이 함수 인기가 좋았던 함수인데. 그럼 텍스트 함수는 우선 인수 콤마 형식이거든요. 요거는 배열 수식 또는 배열 함수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럼 인수 값에 대해서 나온 값에 대해서 지정한 요 형식으로 표시한 함수입니다. 형식을 상단편에 정의하십니다. 우리는 여기 배열식 들어가고 형식은 왜 0이냐? 그리고 숫자 0 같은 경우는 입력값이 없어도 0을 표시하니까 0일 때 0.0점 되려면 샵을 정의하면 안 됩니다. 샵은 입력값 없으면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죠.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거 잘. 그럼 인수 우리 배열수식 구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대로 놔둬놓고 그 앞에 텍스트 넣어주고 갈로 열고 콤마 찍고 형식만 이렇게 요 안에 이것만 넣어줄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더블 클릭해서 넣은 다음에 일반 함수인 텍스트가 들어갑니다. T2만 쳐도 텍스트가 나오죠. 더블 클릭. 그러면 이 함수 먼저 스타트입니다. 여기 결과값이 아까 나왔잖아요. 평균이. 그 값에서 소수점 무조건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점을 붙여라. 그 말이거든요. 콤만 찍고. 쌍따 붙이고 0.0점. 이렇게. 쌍따판에 형식 정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면 점이 붙죠. 밑으로 점이죠. 이렇게 나오면 결과입니다. 그래서 식은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형식까지 넣어준다면 여기 들어가고 이거는 평균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런 형식으로 야 때문에 출력되는 거죠. 자, 아까 1번이고요. 2번은 프리퀀시가 나오면 좀 조심해야 돼요. 이 함수는 특이한 함수인데 배열 함수예요.
일반 함수 안에 별 함수가 포함되는 문제는 프리퀀시 함수부터 조금 설명드리면요. 야는 배열끼리 계산하는 함수예요. 야는 이 문제가 이 함수가 나오면 절대 행방향으로 자동 채우기 하는 문제는 낼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이 함수는 작업할 때 여러분들 항상 구할 범위를 먼저 지정 후 수식을 작성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방향으로 자동 채우기 할 경우는 없다는 거죠. 열방향으로 자동 채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예를 한번 알아보고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컨트롤 키 눌리고 영어 N자 눌려보세요. 이거는 워밍업 할 필요가 있어요. 컨트롤 N. 뭐 답도 답이지만 답을 말하라고 강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먼저 개념부터 파악하고 이 함수가 아주 또 잘 나왔던 함수거든요. 그러면 A1 셀에 여러분들 어떤 이름이 맞고 자꾸 어떤 그 출석 일이 출석 뭐 일주일 특강이라면 5일, 4일, 4일, 2일 할게. 이런 어떤 표 1이 데이터 요소 만약에 뭘 한다면 여기 표 1을 합시다. 그리고 따로 이제 D1에 가서 출석 일수를 1일 하루 출석하는 사람 두 번, 세 번, 뭐 자동차 컨트롤로 땡기면 일식 증가되거든요. 요거는 빈도수를 구하려고 프리쿼시 가지고 써보겠습니다. 프리쿼시 함수 개념은 이거 말안 했죠, 얘가. 얘는 뭐냐, 배열 1, 배열인데요. 배열 함수인데, 배열 2는 구간 범위가 주어집니다. 특정 구간 범위가 들어가 있고, 배열 1은 우리가 사용할, 뭘 이용해야 하는 원모표거든요. 그럼 배열 1의 각각의 요소에 대한 야가 여기로 가서 많이 등장하는 수, 빈도수를 관한 수입니다. 그래서 빈도수를 관한 함수예요. 이급으로 따지면 MOD라는 함수가 있어, 모드. 이 함수가 있는데, 빈도수를 구하는 함수인데, 이급에서는 MOD가 이제 나중에 뭘로 바뀌었냐면, 2000 버전이 SNG라는 함수로 추가된 거거든요. 21 버전부터는. 그러면 야는 뭐, 일단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자, 야는, 배열 1과 배열 2를 바꿔서 쓰면 안 돼요. 야는 원본표에 있는 배열 2고, 야는 따로 문제 옆에 꼭 구간 범위가 표가 딱이 더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을 잡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습해보면 이 출석일 있지 않습니까? 출석일이 하루 출석한 사람 몇 명, 두 번 몇 명. 하기 전에 그냥 보면 하루 출석한 사람 없잖아요. 여기서. 0이 나오고, 빈도수. 2는 한 개가 보이네요. 1이 나오고. 3은 한 개가 안 보이네. 0이 나오고. 4는 두 개가 보이네요. 2가 나올 거고. 5도 두 개가 보이죠. 여기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프리퀀시는 구할 범위를 잡고 들어간다는 소리는 이렇게. 프리퀀시는 이게 식을 놓고 땡길 수는 없어요. 배열이 밀리다 보니까. 고정하면 안 됩니까? 고정하면 한 개값 똑같이 나오는 거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구할 범위를 잡고 원리가 어떻게 보여지냐면요. 배열 1이, 요 배열 1이 배열 2 구간에 가서 동시에 입력할 거거든요. 그럴 때 색을 좀 변경해서 설명드리면요. 이런 경우죠. 요 배열이 요 구간. 그러면 이 아들이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렇게 접근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 값을 한 방에 구할 때 야가 이렇게 동시에 접근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야가 한 방에 나오는데 이 배열의 각각 일수들이 여기에 가서 이에 가서 이 가서 그 일을 한 방에 한다는 소리죠. 그럼 확 갔을 때 없네. 0. 야, 확 갔을 때 2는 한 개 있죠. 야, 3은 몇 개 있습니까? 없으니까 0. 4는 두 개 있으니까 2. 5도 됐으니까 요것을 각각 시간차로 가는 게 아니고 한 방에 동시에 들어가서 야를 탁 구하다는 거죠. 그리고 불신함수입니다. 또 한번 해보면 구할 범위를 잡고
넌을 넣어볼 거야. 그 다음에 프리퀀시, 야는 절대 참조를 하는 경우는 열 방향으로 자동차 있을 때는 고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 한 열만 구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고정할 경우가 없어. 그럼 프리퀀시 볼까요? F, R만 치면 프리퀀시가 나와. 예를 들어보죠. 이 각각 요소들이, 콤마, 이 구간에서 몇 번 등장하는 거죠. 발로 닫고, Alt 치면 안 되고, 컨트롤, Shift 딱 정확하게 되죠. 이게 이 함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알 범위를 먼저 잡고 수식어선 우리가 보통 배수식 할 때, 여기서 식을 넣고 땡겼지만은, 야는 밑으로 땡기는 경우는 없다. 옆으로 자동차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건 조건이 들어가 있거나, 혹은 우리가 요 배열이 다른데 또 배열이 가서 또 뭘 구한다든지 배열이 바뀔 때, 그때는 옆으로 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일단 이렇게 나오면 되고, 이건 잠시 치우고, 야를 살짝 비열에서,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삽, 삽입을 해볼까요? 삽입. 그러면, 야는, 수강 과목이라고. 이건 그걸 아끼는 것이죠. 수강 과목이라는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면, 그냥 퍼마일급, 이건 또 경우가 달라지죠. 야도 퍼마일급이라고. 밑에는 다 커말 2급이라고, 커말 요 세 개는 커말 2급, 양 커말 1급 이렇게 분류가 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좀 바꾸면 되겠죠. 여기서 부가적으로. 오늘 빈도수라기보다는 여기는 커말 1급에 대한 출석 일수, 빈도수, 그냥 커말 2급, 그냥 조건이 이제 들어요. 여기에 커말 1급에 커말 1급만 찾아가지고 요 구간 범위에서 이하가 여기로 가서 몇 번 등장하느냐 빈도수. 다 0이 나오겠죠. 0, 0, 0, 0, 약 2가 나오겠죠. 그래서 크말 이거만 야만 골라서 찾아서 이것만 가지고 가는 거죠. 어디에? 이 구간 보면. 4, 4이니까 야는 없죠. 2는 하기 있니. 그 다음에 3은 없으니까요. 4는 두 개나 있니. 5는 없죠. 이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 식을 넣고 옆으로 당기는 거예요. 조건이 틀립니다. 그때 구하는 조건식을 만들어야 되면요. 함수명, 프리퀀시, 열함수죠. QUENCY.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죠. if가 들어가는 경우인데, 발로 들어내고, 조건 이런 수강, 과목, 별, 이렇게 문제를 만든다면 수강, 과목의 조건 1이죠. 그러다 if 있으면 콤마 계산 범위입니다. 이 계산 범위는 수강, 출석 1을 잡는 거죠. 갈로 여러분들, 원래는 두 번 닫잖아요. if가 있으면 두 번 열고 두 번 닫는 건데, 야는 프리퀀시는 인수가 두 개 들어가거든요. 야가 뭐냐면요. 조건을 만족하는, 커말 1급을 만족하는 야를 찾아서 엑셀이 계산 범위는 이 출석일만 고르겠다 이거죠. 이 범위 인식하겠죠. 그러면 커말 1급일 때는 5만 인식하는 거죠. 근데 가로를 닫아다 보니 야는 어디 가서 빈도수를 찾을 건데 배열일을 안 하죠. 야는 요까지로 따져본다면 5라는 요거만 인시가 끝나는 거죠. 배열일만 끝나고 뭐야가 어디 가서 얘 가서 찾아야 되는데 그걸 안 넣어준 거지. 제한 포함만 여기 프리퀀시 함수 조건이 개입됐을 때 쓰는 공식이에요. 그럼 야는 뭐냐면 조건을 만족하는 배열일이고요. 야가 배열일이라고 보면 돼. 요 프리퀀시에서 요거 가를 보면 야가 조건을 만족하는 배열이니 콤마 야가 배열이죠. 이렇게 가서 찾는 경우 이런 경우고요. 야는 요게 가서 여기서 찾는 경우죠. 그냥 땡길 거예요. 그때 출석일 계산 범위 보죠.
출석 일수도 우리 요 땡길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따로면 안 되니까. 야도 고정. 그러니까 절대 참조도 되고, 열만 고정해도 관계없어요. 방법 두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대로 한번 넣어. 그럼 구할 범위를 잡고, 그다 여기 다 잡으면 돼. 동시에 이렇게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잡고. 요거만, 한 열만 잡고, 그냥 땡길 거거든요. 그러면 면하고 프리퀀시 한번 해볼까요? 좀 길게 적어보면, 이렇게. 그러면 런에서 프리퀀시 FR만 또 나오죠. 그리고 함수명 들어갔고 if 다음에 발로 두 번 열고 조건일은 출석 그 수강 과목 변화입니까? 좀 넓게 적어드리면 다 보이겠죠. 그러면 수강 과목 요 참조본이 물론 고정 이꼴 이쪽 주소. 나는 옆으로만 당길 거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럼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자, 다시 부활범위 잡고 들어가야 돼. 제가 아까 외웠었죠? 부활범위 다 잡고 들어가야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식을 넣으면 안 돼요. 다 잡고. 그 다음에 넌 프리퀀시 if 다음에 발로 돈 열고 자 조건 이런 컴마 1급만 찾을 거예요. 어디서? 수강 과목에서. 야는 고정이지. 이꼴 컴마 1급. 야는 주소를 열 행만 고정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관계없죠. 옆으로만 당길 거니까 야는 이렇게 바뀔 거예요. 밑으로 당기고 없으니까 굳이 행을 고정을 할 필요성은 없죠. 해놓다고. 자, 발로 닫고 조건 1이 요까지 끝난 거예요. 요까지. 콤마 계산법이죠. 그어서 출석 1. 야도 고정입니다. 그러면 커마 1급만 찾아서 거기에 만족하는 출석 1에 가서 이 두 개가 계산법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배열이니. 그럼 이 배열이니 그 다음에 갈로 닫고 콤마 어디서 배열이 구간에서 야구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야는 땡길 거든. 칼로 한 번만 닫아도 왜냐하면 원래 두 번 닫는 건데 야를 넣고 한 번만 나머지 칼을 닫아주면 되죠. 원래 두 번 닫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야가 넣을 수가 없다 보니까 한 콤마 찍고 야 넣어주고 마지막 가로를 닫아주는 공식 요거.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땡겼으니까 나올 거고 밑으로 땡기기만 옆. 그러면 이 조건이 개입되니 요것도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연도 관계없이 나오는 이제 문제가 조건이 달라질 거고 야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프리퀀시를 알아봤고요. 요것을 대입을 한번 해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것을 좀 아시고 가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는 이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내려와서 야는 빈도수를 구할 건데 이 이번 문제입니다. 야는 조건이 없이 그냥 빈도수를 구했을 때 그 숫자 뒤에 명자를 붙이는 거거든요. 우리 텍스트 한번 또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프리퀀시를 쓰고 여러분들 이거 좀 텍스트 함수가 먼저고 이것은 프리퀀시 쓰고 배열 콤마 배열입니다. 그러면 숫자가 나오겠죠, 빈도수? 그 뒤에 숫자 뒤에 명자 붙이겠다가 이거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표현에서 업무 달성도 범위가 배열이고 야가 배열이죠. 콤마 영명 이랑 끝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식을 넣는 게 아니고 부활 범위를 잡고 는 그 다음에 해볼까요? 텍스트가 들어가죠. 발로 읽고 프리퀀시가 인수에 들어가는 그러면 업무 달성도 범위를 잡고 여기에 업무 달성도 범위를 잡고 야 배열이죠. 고정할 경우는 없습니다. 양 콤마 배열이는 여기에 있는 구간 범위 있죠? 요걸 잡아주면 되죠. 옆에 붙어 있죠? 갈로다. 윈도우스 나오겠죠? 콤마 숫자 뒤에 0명 명잠시킬 거죠. 발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그럼 2명, 4명, 7명, 4명 했어. 이 구할번호 잡고 식을 해야 돼. 그럴 때 식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함수의 용도를 잘 기억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